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에 이어 사망자까지 급증하자 결국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일상 회복이 멈추게 됐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교 중단 같은 거리 두기 조치가 발표됐는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적용되거든요. 지금을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러한 새로운 방역 조치가 발표될 때 시행 시점이 월요일 날 시작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일단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평일 기준으로 당장 이번 주부터 적게는 9천 명, 많게는 10,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0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8,000명을 넘어서 9,000명, 10,000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방역 당국도 판단하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점을 보통은 주말 때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토요일부터 당장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루 이틀도 지체할 수 없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발표된 조치를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살펴본다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지금 시설별로 제한을 했거든요. 마스크 착용과 식사 가능 여부가 기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 가장 필수적인 어떤 방어 수단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예. 이 델타 변이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현재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을 시작하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전파력이 높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예. 마스크 착용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물론 백신이 있습니다만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3차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그 방역이 강화된 그 정도를 보면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유흥시설을 포함하고는 1그룹 같은 경우는 9시까지 그리고 식당, 카페 등 2그룹도 마찬가지로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지금 발동이 됐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3그룹 뭐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 PC방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점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벗는 환경,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역 수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방역 패스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러한 강력한 제한 조치까지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부분이 국민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집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대중교통은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방역수칙 기준을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또 그 착용해야 하는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등교도 멈춥니다. 그동안 그 교육부가 학생 감염자가 계속 늘어도 등교 수업만큼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18세 미만의 18세 이하의 청소년, 소아청소년 그룹에서의 확진 비율이 일평균 1,200명을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연령대로 보더라도 12세에서 15세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그 연령대에서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연령대 더불어서 물론 16세, 17세도 확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면 등교를 일시
조정을 하는 이런 방역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제 방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수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 전면 등교를 일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다음 학기 때에도 어떻게 할 건지가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방역의 유행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일단 가장 큰 기준점은 이 학교 내에서의 감염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 등교를 얼마 전에 시행할 때에도 데이터를 과거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선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방역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서 전면 등교를 할 건지 부분 등교를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와 방역 당국 모두 지금 현 상황을 위급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 6일부터 이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강화 조치 중에는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을까요? 일단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 4단계 적용을 할 때보다도 일정 부분 또 강화된 조치가 충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 당국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향후에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놓친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이 감염 상황에 있어서 방역망 내에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20%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6%로 방역망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다수의 상황은 감염 상황은 방역망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역학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반증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임시선별진료소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진단검사를 받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임시선별진료소가 가면 적어도 1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유행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임시선별진료소와 같은 이런 진단검사 시설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하고 시간도 확장해서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게 보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단검사의 역량을 확대 적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피로도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방역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 이 계속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보다는 좀 허용을 해주는 방향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방역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좀 추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엔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경증과 중등증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10일 뒤에 그리고 중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이후에 20일 뒤에는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이게 전파 우려는 없을까요? 전파 우려는 완전히 전파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는데 뭐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전파의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만 되어 있지 전혀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기준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이후에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는 그 기준은 있었습니다만 이 기준은 원래 미국 보건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위중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증상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일이 지나도 계속 중환자실에 계신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이 기준을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마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기준을 넘겨서까지 위중한 상황으로 임상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 판단회에서 융통성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반 중환자 병상으로 뭐 전실이나 전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중환자 병상도 다른 질병이나 아니면 코로나19 환자들이 있게 되면 여유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반드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